예, K 뉴딜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지났고요. 어느 정도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K 뉴딜 지수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K 뉴딜 지수, 물론 뭐 각 산업별로 지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좀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 BBIG K 뉴딜 지수에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떤 지수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징성 있는 지수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했었는데요. 그 비전을 담은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과 민간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뉴딜 펀드의 어떤 투자 지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대로 BBIG,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4개 종목에서 대표적인 3종목씩을 추려서 만든 그런 대표적인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LG화학, 삼성, SDI 같은 또 셀트리온 같은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게임 종목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핫한 산업군에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이 더 이렇게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집중이 될 것이다,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증시가 충분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여건을 고려한다면은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해도 좀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테크주의 성장이 그만큼 좀 느리다. 그러니까 테크 제조업 쪽을 대기업이 많이 하는 그런 산업 구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느린 측면도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협소하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 아직 좀 믿기 어려운 구석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어떤 테크 섹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제2시장의 성장세와 비교하면은 이번에 이런 그 뉴딜 지수가 나오는 것이 일단 시장의 볼륨업 자체에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일단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문턱이 좀 낮아지는,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는 게 뭐야? 아직 전기 자동차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근미래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제 부상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아까 뉴딜 펀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투자 펀드, 패시브 투자 자금들이 어떤 목표로 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기능, 지표의 구실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당장은 어떤 그 효과라는 게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또 상품들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도 유입될 수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도 추가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개별 종목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물론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많이 그렇습니다. 올랐었던 종목들이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러면 비중을 맞추다 보면 여기에 대한 자금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겠냐, 하다 보면 주가 탄력도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이제 시나리오로 이어지는데, 어떤 게임주들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그 섹터의 사이즈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지수 편입 비율에 따라서 일단은 그 12개 종목, 종합 지수에는 12개 종목이 동일한 비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수 편입 종목들로 돈이 몰릴 경우에는
덩치가 큰 종목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자금이 많이 유입된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곳들은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 반대로 말씀하신 게임주들 위주로 해서 이쪽은 덩치가 작은 종목들에는 주가의 상승 탄력 이런 것들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종목,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의 기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있겠지만 또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K 뉴딜 지수를 가지고 정부가 찍어준 답안지라고도 우스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 그리고 이게 빅 버블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이미 5년 전 지수 기준으로 해서 기준 시점 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낮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한 번 더 기름을 한 번 더 붓는 상황 아니냐라는 우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요즘 그 글로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는 것이요. 매출이라든지 혹은 또 수익에 기반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PER 이런 것이 아니라 PDR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래가 어떤 코로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이 드림이 언제까지나 드림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구현되는 그런 속도가 우리가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평가 이런 것들로 그만큼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리 또 성장주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흐름에서 그동안은 좀 많이 좀 소외되어 있었던, 제외되어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꼭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키 맞추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더 성장의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이 국내 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어떤 자금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곳, 안정성이 높은 곳 이런 곳 위주로만 많이 흘러갔고 좀 더 모험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 쪽에는 돈이 좀 잘 안 흘러갔던 그런 측면을 오히려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 당장은 그런 좀 순기능도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 투자에 따른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 자신이 이제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규범, 규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원초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뉴딜 펀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K 뉴딜 지수도 그렇고 뉴딜 펀드도 그렇고 어쨌거나 관제 펀드로 묶자면 과거에 녹색 성장 펀드나 창조경제 펀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모르거든요. 이것도 이번 정부 안에서만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걱정들도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산업과 업종은 계속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먼 훗날까지 기약하기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DR, 드림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 희망의 영역 결국 미래의 어떤 지금보다도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지는 그런 데서 오는 기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지금의 어떤 이런 종목의 지수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여 바뀌거나 나중에 좀 많이 이제 회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그것이 문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의 중심에 더 들어오고 그것이 계속 굳건하게 가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된다면은 사실 이것의 이름이 BBIG로 불리건 불리지 않건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K 뉴딜 지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